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6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비결, 그 중에서 4번째 비결부터 마지막 7번째 비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시간 내주셔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많은 분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비법.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연구소의 소장인 폴 포피노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를 찾고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업 임원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만심을 채워주고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의사가 있으며 또 그럴 만한 매력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사무실 매니저로 일하는 여성은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현대 철학의 흐름이라는 이미 몇 번씩 써먹어 날아가 빠진 메뉴를 접시에 담아내고는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말하겠지요. 그 결과 그녀는 그 이후 혼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을 나오지 못한 타이피스트는 점심 식사에 초대받으면 자신을 에스코트하는 사람만 열심히 바라보면서 당신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전에 만나보지 못한 즐거운 대화 상대라네. 남자들은 여자들이 잘 차려입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칭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의상에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지 잘 모를 뿐더러 알았더라도 곧 잊어버린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여자를 길에서 만나는 경우 여자는 상대 남자를 쳐다보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상대 여자가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는 살핀다. 몇 년 전 우리 할머니는 98세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나는 30여 년 전에 찍은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다. 눈이 안 좋으셨던 할머니는 사진을 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질문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니? 였다. 생각해보라. 이제 침대에 누워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나이 든 할머니가 100년 가까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몸에 지닌 채 정신이 가물가물해 자신의 딸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30여 년 전에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다니. 할머니가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할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의 인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남성 독자들은 자신이 5년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들이라면 그렇지 않다. 우리 미국 남성들은 그 점을 깨달아야 한다. 프랑스의 상류층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만나는 여성의 옷과 모자를 칭찬하도록,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저녁 내내 칭찬하도록 교육받는다. 5천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 남자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내가 수집한 이야기 중에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농부의 아내가 고된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녁 식사로 산더미만한 건초 묶음을 내왔다. 남편이 화를 내며 미쳤냐고 소리 지르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당신이 알아차릴 줄은 미처 몰랐네요. 지난 20년간 꼬박꼬박 요리를 해왔는데 그건 당신이 건초를 먹고 있는지 맛있는 요리를 먹고 있는지 말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쉬움을 모른 채 방자하게 살아온 러시아 귀족들은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 매너를 갖고 있었다. 제정 러시아 상류층 사람들은 훌륭한 요리를 즐기고 나면 요리사를 식탁으로 불러내 요리에 대해 칭찬하는 관습이 있었다. 왜 당신의 아내에게는 이런 배려를 하지 않는가? 만약 아내가 맛있게 구운 닭고기 요리를 준비한다면 아내에게 맛있다는 말을 건네라. 당신이 건초를 먹고 있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라. 아니면 금주법 시대의 사교계 스타였던 텍사스 긴원이 늘 하던 것처럼 아내에게 열렬한 박수라도 보내기 바란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아내가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저하지 말고 표현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가인 디즈레일리도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20세기 초 미국 최고의 유명 연예인인 에디 켄터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아내는 내가 어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내가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동적 한 입까지 아끼고 모은 돈을 굴리고 굴려서 나에게 상당한 재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5이나 키워냈습니다. 제게 언제나 너무나 멋진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만일 조금이라도 이룩한 게 있다면 그건 전부 아내의 덕분입니다. 할리우드는 런던의 로이드 보험사마저 모험을 하지 않을 만큼 결혼 생활이 위태로운 곳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눈에 띄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워너 백스터 부부도 그중 하나다. 위니 프레드 브리슨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계에서 활약하던 백스터 부인은 결혼과 동시에 화려했던 배우 생활을 접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이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워너 백스터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는 화려한 무대에서 관객의 갈채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행복을 발견할 때는 남편이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닐까요? 남편 역시 그런 감사와 헌신이 진심일 때 행복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 4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진심으로 칭찬하라.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꽃은 오랜 옛날부터 사랑의 언어라고 여겨져 왔다. 꽃은 특히 제철이라면 비싸지 않고 길 모퉁이 꽃가게에서는 종종 할인해서 팔기도 한다. 그런데도 보통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수서나 환다발 사다 주는 법이 없다. 이런 사실만 보자면 꽃이 난초처럼 비싸거나 구름 덮인 알프스 절벽에서 피어나는 에델바이스만큼이나 구하기 힘든 것처럼 생각될 정도다. 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야만 꽃을 사다 주는가? 왜 오늘 밤 당장 아내에게 장미 몇 송이라도 사다 주지 않는가? 실험 정신을 발휘해 한번 해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라. 조지 M. 코어는 브로드웨이의 선 사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매우 바빴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하루에 2번씩 전화했다. 전화할 때마다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을 것 같은가? 아니, 그렇지 않다. 작은 관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녀의 행복과 안녕이 자신에게 매우 소중하며 그녀를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왜 그런지는 영원히 여성들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다. 보통의 남자들은 중요한 날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날도 있다. 예를 들면 1492년, 1776년,
그리고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이다. 설령 앞에 두 날은 있더라도 뒤에 두 날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시카고에서 4만 건의 이혼 분쟁을 다루고 2,000쌍의 조정에 성공한 존 세버스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가정불화의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일이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손을 흔들어 배웅해주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이혼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아내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과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작은 칭찬이나 관심으로 끊임없이 애정을 북돋은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병든 아내를 얼마나 극진하게 배려했는지 아내는 자기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기도 했다. 요즘 나는 정말 남편의 말처럼 진짜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이처럼 일상적인 작은 관심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 게이너 매덕스는 픽토리얼 리뷰에 실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가정은 좋지 못한 새로운 습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많은 아내들이 즐기고 싶어하는 귀여운 기분풀이라 하겠다. 아내들에게 침대에서의 아침 식사는 남자들이 멋진 술집에 가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결혼이란 결국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다. 사소한 것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부는 행복해지기 어렵다. 여류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언젠가 이에 관해 함축적인 시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다. 나의 고통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사소한 일들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기억해둘 만하다. 부부 10쌍 중 1쌍꼴로 이혼하며 네바다주의 리노에서는 토요일까지 이혼 소송이 연이어 진행된다. 여기에서 이혼하는 부부 중 얼마나 많은 부부가 실제로 비극적인 큰 사건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하는가. 장담컨대 정말 얼마 안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며칠간 그 법정에 앉아 불행한 부부들의 증언을 들어볼 수 있다면 정말 사랑이 사소한 일로 가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주머니 칼을 가져다가 다음에 구절을 오려내 모자 안쪽에 붙여둬라. 아니면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어보라.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생긴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한다.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5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행복하고 싶다면 이 점을 소홀히 하지 마라. 월터 담로 씨는 미국 최고의 연설가이자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제임스 G. 블레인의 딸과 결혼했다. 여러 해 전 스코틀랜드에 있는 앤드류 카네기의 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담로 씨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 후 예의를 지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정중하게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남자든 바가지만 긁는 아내는 피하려 할 것입니다. 무례함은 사랑을 집어삼키는 암이다. 누구나 이를 알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낯선 사람의 말을 가로막고 세상에 그런 낡아빠진 얘기를 다시 할 생각인가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의 편지를 허락도 없이 뜯어본다든가 사적인 비밀을 훔쳐본다든가 하는 일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 기분 나쁘게 만드는 대상은 언제나 가장 가깝고 소중한 우리 가족이다.
다시 한번 도로시 딕스의 말을 들어보자. 사실 우리에게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가족들이라는 것은 놀랍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헨리 클레이 리스너는 이렇게 말한다. 예의란 부서진 문에 주목하기보다는 문 너머 마당에 있는 꽃에 관심을 갖는 마음 씀씀이다. 결혼 생활에서 예의는 자동차의 윤활유와도 같다. 사랑받는 소설 아침 식사 테이블의 독재자의 저자로 유명한 올리버 웬델 홈스는 실제 자신의 집에서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해 슬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도 다른 가족들에게 그런 기분을 숨기기 위해 애쓸 정도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염시키지 않고 혼자서 견뎌내기란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올리버 웬델 홈스와는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자 실적이 부진하거나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파오고 5시 15분에 출발하는 통근버스마저 놓쳤다. 그럴 경우 대부분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 현관 밖에 놓고 들어간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풍습으로부터 교훈을 얻자. 밖에서 생긴 고민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고 들어가자. 윌리엄 제임스가 쓴 인간의 무지에 관하여 라는 글이 있다. 가까운 도서관에 찾아가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썼다. 이 담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이나 다른 존재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다. 고객이나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심한 말을 하지 않는 많은 남자들이 아내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친 말을 한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 행복을 위해서는 업무보다도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필요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평범한 남자가 독신으로 사는 천재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이반 투르게네프는 문명사회라면 어디서나 칭송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여인이 어딘가 있다면 나는 내 모든 재능과 모든 책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오늘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도로시 딕스는 절반 이상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폴 포피노 박사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결혼 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다른 어떤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보다 높다. 채소 가게를 시작하는 사람들 중 70%가 실패하지만 결혼한 남녀의 70%는 성공한다. 도로시 딕스는 이 모든 논란을 이렇게 정리했다. 결혼과 비교해 보았을 때 탄생은 단순한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죽음도 사소한 사건일 뿐이다. 남자들이 왜 사업이나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가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지 여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내를 만족시키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이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한 일이지만 100명의 남편 중 단 한 명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저 운에 맡기고는 운에 따라 살아간다. 강압적인 방법 대신 부드러운 방법을 쓰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텐데도 왜 남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지 아내들은 이해할 수 없다.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의 기분을 조금만 맞춰주기만 하면 아내가 군소리 없이 어떤 일이든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살림을 정말 잘한다, 내조를 정말 잘한다와 같은 사소한 칭찬만 건네도 아내가 정성껏 자신을 대하리라는 것을 안다.
아내가 작년에 산 옷을 입었을 때 너무 멋지고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기만 하면 아내가 파리에서 온 최신 유행의 옷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남자들은 다 안다. 아내의 눈가에 입을 맞추기만 하면 아내는 모든 일을 눈 감아주고 아내의 입술에 가볍게 입술을 대기만 해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모든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이 이를 알고 있음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통하는지 자신이 직접 완벽한 도면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기분을 약간 맞춰주며 아내의 바람대로 해주는 대신에 아내와 다투고 나서 그 대가로 차가운 식사를 하고 아내에게 옷이며 차며 보석을 사주느라 돈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는 화가 나기도 하고 넌더리가 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정중하게 대하라. 결혼에서의 성 문제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 사회위생연구소의 총책임자인 캐서린 B. 데이비스 박사는 언젠가 기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은밀한 문제에 관한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평균적인 미국 성인의 성적 불만족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기혼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검토한 데이비스 박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혼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는 성생활의 부조화였다고 단언한다. G.V. 해밀턴 박사의 연구도 이러한 발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밀턴 박사는 4년에 걸쳐 남성과 여성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박사는 조사 대상 남녀 개개인에게 결혼 생활에 관한 약 400개에 달하는 질문을 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 상세히 검토했다. 총 4년에 걸친 상세한 연구였다. 이 조사는 사회학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명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G.V. 해밀턴 박사와 케네스 맥고안의 공동 저서인 결혼 생활의 문제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해밀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성적 부조화는 흔히 가정불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편견이 심하고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성생활 자체가 만족스럽다면 다른 이유로 불화가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정생활에 관한 미국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연구소의 소장인 폴 포피노 박사는 수천 건의 결혼에 대해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실패에는 대략 4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그가 꼽은 순서를 그대로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적 부조화 2. 여가 활용에 관한 의견 불일치 3. 경제적 곤란 4. 심신의 이상 성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고 특이하게도 경제적 어려움은 3번째로 꼽았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혼 문제 전문가라면 누구나 결혼 생활에는 조화로운 성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예를 들어 수천 건의 이혼 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신시내티 가정법원의 호프먼 박사는 이렇게 단언했다. 이혼의 10건 중 1건은 성적 불만에서 비롯된다. 저명한 심리학자 존 B. 왓슨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성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행복을 침몰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 광좌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사실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책과 교육이 넘치는 20세기에 들어서도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본능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인생이 좌초한다는 게 참 불쌍한 일이 아닐까. 올리버 M. 버터필드 박사는
18년간 감리교 교단에서 목사로 재직한 후 뉴욕시 가정상담 서비스 사무소에서 일하기 위해 교단을 떠났다. 그는 아마 생존한 사람 중 가장 많이 주례를 선 사람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목사로서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결혼하러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도 있고 선의도 있지만 결혼에서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혼에서의 성 문제에 대해 무지하다니. 뒤이은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결혼해서 서로 맞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안한다면 이런 문제를 운에 맡기고서도 이혼율이 16%밖에 안 되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사실 결혼한 상태라기보다는 단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 부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연옥에 살고 있는 셈이죠. 버터필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결혼은 운으로 되는 법이 없다. 정교하고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복한 결혼은 훌륭한 건축물과 같다. 버터필드 박사는 결혼하는 커플들이 장래 계획에 대해 자신과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면 이런 계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이렇게 의견을 나눈 결과 그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에서의 성 문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은 결혼 생활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버터필드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감정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객관적이고도 초연하게 결혼 생활의 태도와 행동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양식과 가치관을 갖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내가 쓴 결혼과 성적 조화라는 책과 더불어 괜찮은 책 서너 권을 나누어 준다. 성에 관한 것을 책으로 배운다는 게 이상한가? 몇 년 전 컬럼비아 대학은 미국 사회위생협회와 공동으로 교육계 전문가들 초청해서 대학생의 성과 결혼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에서 폴 포피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혼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과 결혼에 관해 괜찮은 책들을 더 많이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7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결혼 생활의 성 문제에 관해 좋은 책들을 읽어라. 여기까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비결 정리하겠습니다. 1. 잔소리하지 마라. 2.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3. 비난하지 마라. 4. 진심으로 칭찬하라. 5.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6. 정중하게 대하라. 7. 결혼 생활의 성 문제에 관해 좋은 책들을 읽어라. 네, 여러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여기까지 해서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여러 차례 인용하셨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책이기 때문에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데일 카네기의 교훈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더 행복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분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